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주도 너무나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천천히 사주에 대해서도 우리 천사님께서 기본적인 용어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사주 배우기 이제 기초부터 천천히 하면서 실전 타로까지, 실전 사주까지 좀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뭐 천천히 하세요. 뭐 직업으로 하실 거 아니죠? 뭐 직업으로 하시고 싶은 분들은 저에게 뭐 문의를 하셔도 좋고 기본적인 거는 조금 안내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천사의 사주 이야기, 사주에 목 있는 사람들의 특징 알아보기.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주를 하시려면 만세력이라는 거에 입력을 하셔야 돼요. 원래는 책자에서 보는 방법을 예전에는 많이 했지만은 지금은 아주 잘 나와요. 원광만세력도 있고 천을기 만세력도 있고 더 자세히 깊게 나오는 거는 만세력 천을기인데 저는 깔끔하게 원광만세력이 처음에 이쪽에 대입을 했는 게 있어서 이게 편하더라고요. 플레이스토어에 일단은 아예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라는 데 가셔가지고 원광만세력이나 천을기인이라는 거를 다운받으셔서 자기가 요런 메뉴가 나와요. 그러면 클릭을 하다 보면 이름. 저는 정남 빨간색으로 쓰면 안 되는데 그래도 정남 한번 적어볼게요.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양력 음력이 있죠. 윤달 있고 저는 윤4월 26일인데 여기다가 1974년 양력으로 체크를 해서 6월 16일 뭐 태어난 시간은 사시예요. 사시라면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클릭을 하면 조회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딱 사주가 나오는데 다음 또 천을기인 이 만세력도 똑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우리 천사님께서 사주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입력을 하시면은 내가 어떤 오행으로 태어났다 정도 나옵니다. 오행도표에서 오행이라면은 우리가 나무도 있고 불의 오행도 있고 나무는 우리가 보면은 종류가 큰 나무가 있고 작은 나무가 있는데요. 갑이란 나무는 양목이란 나무고 소나무, 키가 큰 나무 그리고 양목이라 해요. 음양이 뜻이 양 그리고 을목이라는 음목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넝쿨나무, 작은 나무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보통은 나무라는 갑은 우리 신체 인체 장부에서 장기에서는 간, 담, 췌장, 신맛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나무는 직업적으로 보면은 보통 사람이라는 어떤 상대라는 직업의 특성과 교육과 교육 가리키는 거. 갑이라는 글자가 인목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큰 사람을 상대로 교육하는 게 잘 맞고 을목은 어린아이들 초등 유아 그리고 중고등도 여기에 해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에 깊게 들어가면 물의 오행도 있으면서 갑인일이 있으면은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싶어져요. 사실 물도 없고 나무도 없으면은 끌어당겨 쓰는 나무를 만들거나 그러면 또 공부에 학문에 또 뜻도 깊고 보여지는 글자로 사주를 다 보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우리 일반 분들께서 사주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잘 가르쳐 드리려고 제가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내가 3이라는 숫자, 8이라는 숫자를 쓰시면 통장 비밀번호에 내가 좀 이런 숫자를 쓰시면 좋다. 대입을 해 주셔도 좋겠죠. 그리고 나무는 태우면 불의 오행이 나와요. 서로 상생이라고 해요. 서로 생해주는 관계. 화는 병화라는 태양이 있어요. 우리가 병화는 현실 세계 태양 낮에 뜨는 거예요. 또 화에는 정화라는 음의 불에 있어요. 이상세계 밤에 별, 달, 가로등처럼 엄적인 불의 오행이지만 그래도 자기를 위해서 잘 처신을 잘하고 자기애도 있고 지금 같은 현실 세계에서는 정화의 불을 가지신 분들도 잘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장육부로는 불의 오행 자체가 신장이라는 오행이 아니라 키드니, 신장이 아니라 하트, 심장이라고 약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철자가 심을 써야 되는데 신으로 쓰셨네요. 그건 조금. 그 다음에 쓴맛. 그 다음에 화는 정화는 우리가 어, 달, 별, 가르동처럼 엄적인 불로 해석해도 되고 내가 사주의 온국에 화가 하나도 없으면 운에서 나이가 들었을 때 화의 운이 극을 받거나 하면 심장에 문제가 오게 될 수 있다라고 대입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어떤 음양오행의 목화토음수를 가지고 대입을 하는 거에 건강에 대비할 수도 있고 병화의 태양은 천상천하 유화독존처럼 이 세상에 자기가 좀 잘난 분들, 자존심이 센 분들, 기분 나쁜 소리 잘 못 듣는 분들이 병화, 정화라는 분 이미지에 오행이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사주에서는 병화는 낮에 뜨기 때문에 사오미 계절, 사오미라면 뭐 봄, 그리고 음력 4월, 음력 5월, 음력 6월 요 계절에 태어나야 태양의 가치는 더 높고 이 시간에 태어나면 더 좋긴 합니다. 태양이 한밤중에 태어나거나 겨울에 태어나면 아무리 병화라는 태양처럼 태어나도 내 어떤 현실 세계가 이상 세계가 받쳐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를 가시거나 어떤 전문 분야를 조금 더 운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노력과 그 다음에 자기 열정을 가지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겨울에 태어나는 태양은 내성적인 분도 꽤 많고 해요. 사주팔자의 오행을 다 대비를 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 글자를 가지고 병화해가지고 병화일간을 가지고 정화일간을 가지고 성격을 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는 이 숫자 7의 숫자입니다. 양간의 어떤 병화는 7이고 양수, 정화는 또 2예요. 내 사주에서는 병화가 돈이 되는 숫자거나 그 글자가 좋은 역할을 하게 되면 7번이라는 숫자를 통장 비밀번호를 많이 쓰셔도 좋겠죠. 그 다음에 나무는 태우면 불이 되고 또 불은 또 식으면은 토. 제가 또 남듯이 토의 오행이에요. 하늘에서 천간호의 기운은 무토라는 토와 기토라는 은간의 토가 있습니다. 뭐 양간의 무토가 두조에 은간의 기토가 두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양은 그래도 양이다 보니까 키토보다는 활발하고 확장형이고 그리고 더 포부를 크게 키우려고 하는 욕심 좀 있는 성향이 좀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키토는 가정, 내 바운드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내 자신이 현실적으로 안정적인 분야를 많이 선호하는 분야가 많다. 정화와 기타의 어떤 성격이 많이 나타납니다. 무토와 기토가 합쳐지면은 또 같은 정답이 되고 광야가 될 수 있어서 더 기토의 일간이라도 무토가 있으면 지지가 합의되면은 기토라도 큰 포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또 보셔야 되겠죠. 기토를 가지고 기토의 엄토로만 보셔도 안 되고 무토를 무토로만 보시면 안 돼요. 또 무토가 개수라는 천간에 오행을 합을 하고 있으면 묶여버려서 또 순수한 무토의 성격이 나오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왜 사주 보기 어려워요. 너무 처음부터 배우기 기초부터 너무 어렵게 와닿을 수도 있지만 이 영상을 자주 듣다 보면은 무슨 뜻으로 약간은 말을 하는지 와닿게 되고 또 내가 나중에 어떤 사주 오행을 가지고 마음대로 해석도 다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눈으로만 보셔요. 그리고 토에는 지지에는 또 사계절 진술충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토는 진토와 술토, 그리고 축토하고 미토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토의 오행이에요. 사주 원국에 토가 너무 극을 받고 있거나 사주의 글자 중에 토가 적으면은 위장병 같은 거 질환을 조심해야 되는 거 맞네요. 위장. 그리고 단맛을 상징해요. 저도 무토라는 흙이다 보니까 토가 하나밖에 없어서 좀 단 음식을 좋아해요. 자, 그 다음에 토는 생해주면 금이란 오행, 돌, 자갈처럼 우리가 천간으로는 경금이라는 금과 또 신금이라는 보석금이 있어요. 작은 칼, 큰 칼이라기도 하지만
신금이라 해서 작은 카레 성격처럼만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냥 어느 정도 물상에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만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지로는 경금 밑에는 신금이 붙고요. 지지 밑으로는 유금이 붙어요. 애들들이 한짝이에요. 양이고 어미다. 좀 더 하시면 좋고 이 시간에는 오정육부로는 폐, 호기, 대장, 장 그리고 매운맛을 상징해서 우리가 신라면 할 때 신자 간접적인 광고 하니까 안 되니까 그렇게 하셔요. 신자가 매운맛, 매울 신자. 그 다음에 이 금생수, 금을 녹여서 물을 만들어요. 물의 오행은 천간으로는 임수가 있고 개수가 있습니다. 임수는 금을 생을 받는 임수 있다면은 그 사주는 신강하다, 약하지 않다, 바닷물처럼 흘러가는 물이다, 강물, 시냇물, 바닷물처럼 얘기하시고 그리고 옆에 무토라는 토가 약간 양쪽에 있다 보면 대방 역할을 해주는 호수처럼 약간 역할도 하기도 해요. 뭐 정화라는 달빛이 있으며 안정적인 어떤 성향도 있으면서 센치하기도 하고 그래요. 지지로 내려오면 보통 개, 해, 돼지 해자, 지자자. 원래는 음이 되면서 양간에 붙어서 자수하는 지장간에는 또 인계수가 숨어 있어서 물의 양이 더 많아요. 자수. 음이지만 음이 아니고 양인데 양이 아니고 이런 어떤 논리가 있어서 병화에도 오화 지지가 오하고 짝이고 병호 그리고 정화는 사화 변사자가 병화에 뿌리기도 하고 정화에 뿌리기도 하지만 사주에 공식을 쓸 때는 일간을 그릴 때는 병호가 되고 정사가 되고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나 기초적인 거지만 전혀 모르시는 사주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초기초의 분들을 조금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기초를 강의를 하는데, 나중에는 실전까지 풀어보면 너무 신기한 게, 사주입니다. 사주도 너무나 무서울 정도로 잘 맞아요. 자, 배수라는 어떤 물은, 금이 없는 물은, 옹달샘처럼 모여있기도 해요. 흙이 많으면. 그 다음에, 무토하고 개수가 같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상당히 똑똑하신 분들 많아요. 금의 오행이 있으면서 무기화가 되어 있는 사주들도 참 똑똑합니다. 사주에 금이 없는 상에서 임수 개수가 있으면, 수원지, 생해주는 글자가 없으면 불안해하는 부분이 많아요. 대운에서 돈의 운이 고갈되는 운을 만났다면 사주에서는 수운지가 없으면은 돈이 없으면은 불안해서 못 살고 또 뭔가 미리 준비를 안 하면 불안해서 못 살고 그래서 이런 성격이 어떤 우행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성격이 또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나무가 있는 사주는 대부분, 그리고 나무가 없어도 나무를 끌어올 수 있는 어떤 사주를 가지고 있다면, 어질고 착하고 심성이 그래도 반듯하고 고든 사람이 많다. 이 정도로만 이 강좌에서 오행도표를 보고, 조금 초기초분들은 들으시다 보면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물의 오행은 사주에 없는 분들이나 토의 극을 받으면 신장 방광, 자궁 약할 수 있다. 물의 오행 자체가 짠맛을 상징하다. 사주에 물이 너무나 많으면 토를 막아주거나 아니면 나무에다가 설기를 시켜주는 게 좋겠죠. 물을 나무에 부으면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개용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가 필요한 어떤 사주 구성 가지신 분은 공부를 많이 하셔라. 그리고 음식은 나무 음식, 긴 채소, 작은 채소도 있고 그 다음에 음식을 식초를 넣어서 먹으면 좋다. 목이 없는 사주분들은. 화가 약간 너무나 많으면 또 약간은 어설프게 오행이 금이 들어오거나 물이 들어오면 더 극을 받거나 왕생충발이 일어나서 더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는 상황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오행은 또 많은 오행으로 따라가야 된다. 그런 논리도 있습니다. 오행도표는 약간 요 정도로 또 보고 다음 또 넘어갈게요. 제가 목화토금수라는 오행 중에 이 묵은 사람이란 어떤 글자가 뿌리 밑에 박혀있는 나무도 있고 위로 올라간 나무도 있습니다. 서로가 나무가 상생하면서 사람과 사람을 어떤 연결하는 거. 그래서 사람과 관련된 직업을 하거나
목과 관련된 건축, 농작물, 채소 그런 거와 관련된 직업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주운국에 그 목이 아주 필요한 글자거나 뚜렷하게 그 글자가 재물의 어떤 재성에 해당하는 글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런 직업도 맞다 응용하시면 될 거예요. 사주에서는 또 나무는 우리가 소나무가 있다면은 흙이라는 오행에 뿌리를 내리면 참 좋겠죠. 감목이라는 나무는 특히 무토라는 산에 심어지면 금상첨화예요. 감목이라는 오행은 또 생하면은 재성이라는 글자가 돼요. 토가 재성이다 보니까 부동산, 땅과 관련해서 건축물과 관련해서 돈 재테크를 꾸준하게 해주시면 또 돈이 날아가지 않겠죠. 돈이란 글자가 재성이 충을 맞으면 현금을 갖고 있으면 돈 나갈 일이 있으니까 부동산이나 특이에 약간은 돈을 투자를 하셔서 아무도 못 가져가게, 귀신도 못 가져가게 돈을 잘 간수할 수 있게끔 하면 그것 또한 돈을 보관하는 방법이고 그래요. 무토는 큰 땅이다. 근데 임수라는 물을 반긴다. 아까 임수 잠깐 보셨는데 여기 임수 기본적인 어떤 오행을 육식갑자 그 한자만 외우면은 진짜 사주 한자 다른 거 다 몰라도 돼요. 뭐 저처럼 성명학을 하시거나 이름을 짓는 분들은 깊게 한자도 다 아셔야 되는데 기본적인 한자만 아시면 충분히 사주 다 풀어봅니다. 물도 있고 나무가 있고 땅도 있으면 태양도 있어야 돼요. 정화라는 달보다는 태양의 낮에 뜨는 태양을 보면 어, 나무의 잎이 더 무성하고 촘촘 단단해지잖아요. 그리고 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자갈 같은 거 자갈은 지지로 오는 거는 신금도 있고 유금도 있지만은 오리지널 감목에 맞는 자갈은 어, 보통 사유축이라는 어, 이 어떤 삼합의 글자가 신금을 끌고 올 때 병신합수에서 요게 사종국에 갑의 뿌리가 없어도 사유축이 있으면 좀 더 단단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사주가 신강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신강이다 신약이다 그거는 내가 같은 오행 내가 나무인데 나무를 갖고 있으면 또 오행이 신강하다 할 수도 있고 나를 새겨주는 인상이란 글자 물을 먹은 나무 그러면 더 오히려 학구열도 높고 인성도 있고 자기 사주도 더 신장이 돼 있어 더 성장할 수 있어서 좋아요. 여기에 보면 사유축에 신금이 끌고는 자갈과 진토라는 토와 유금이 합치면 준유금이라는 자갈이 단단하게 돼 있을 때 사주가 아주 크게 성공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올해가 운세가 갑진년이죠. 갑진, 용진자의 진자, 갑이라는 갑목이 청룡의 해처럼 갑진의 자체는 지장간 안에 을개무라는 게 숨어 있어서 갑목의 뿌리 나무라는 오행만 하나만 있어도 뿌리가 유건한다 해요. 이슬유 뿌리 근자. 그래서 물이 있고 큰 산이 있어서 갑진일 줄은 만만하게 보면 큰일 나요. 사주가 욕심도 많고 나름대로 능력도 많으시고 돈도 잘 버는 사업가라든지 남 밑에 있더라도 2인자라도 오는 못지않게 능력이 많으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한 오행의 일간으로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일간에 공통적으로 많이 보이는 성격은요. 소나무를 예를 들어 볼게요. 큰 나무를. 나무는 위로 자라는 성격이 있어서 나무는 많이 8글자 중에 많으면 곡식격이라기도 해요. 보통 보면 자아가 강하고 자존심이 세고 그리고 보수적인 면도 있고 선비 같은 기질도 있고 사람이 그래서 양반 기질이 있다. 참고 이해하려고 하지만 나에게 대도 안 하게 사람을 구속, 간섭, 싫은 소리 하면은 이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 성격이 있어요. 뭐라고 시켜서 하는 것은 더 싫어하는 면이 있다. 이 갑목사주를 가지신 분들은 갑인. 저도 그래요. 솔직히 제가 갑인년에 태어나서 제가 무토의 일간이거든요. 무자일주. 가운데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면 쟤는 시켜서 하면 더 하고요, 더 안 하고요. 내가 어려서 약간은 뭐든지 하는 스타일이라서
시작도 잘해. 갑이는 잇먹은 호랑이 인자, 새 출발, 혁명, 개혁이라는 글자가 있어서 어찌 보면은 갑이라는 글자를 가지면서 인을 갖고 있으니 더 많이 뿌리를 내렸겠죠. 저는 직업 자리가 누구보다도 좀 한 가지 직업을 오래 했기 때문에 쪽지게 천사가 이렇게 오랫동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에는 2005년부터 타로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은 쪽지게 천사라고 사주 더 많이 보고요. 장면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간접적으로 광고를 해서 죄송합니다. 자, 패스 빨리 할게요. 자, 2번. 새로운 것을 시작을 잘한다. 보통 인목 자체가 호랑이, 남이 가지 않는 길을 모험을 가지고 도전의식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 잘 해냅니다. 우두머리 기질도 있고 위로 잘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는 남이 따라하는 건 싫지만 내가 하면 주변에서 잘 따라하기도 해요. 눈에 돋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올해 갑진년은 잘하는 사람, 우두머리만 많이 더 빛을 발할 거예요. 잘하는 사람은 더 빛나고 뿌리를 탄탄히 내린 사람은 돈도 되고 명성을 떨치는데 뿌리가 약간은 이제 만약에 갑이라는 글자가 신금이라는 금, 바위에 자라는 소나무는 한 직업에 최소한 1년에서 5년 이상 하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나무가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자, 자존심이 강하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먼저 숙이는 거, 인사성 약간 약하다 보니까 보수인성에 숨어 있다 보니까 거만해 보일 수도 있어서 오해받는 성격이다 보니까 약간 많이 웃으면서 상대의 어떤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하는 거 조금 필요하긴 해요. 정도 많으신 분인데 오해받기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간목은. 그 다음에 간목일가는 또 소나무는 여자분들 먼저 다가가고 인사성은 약하지만 봄, 여름에 태어난 어떤 분들은 대체로 따뜻하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맞는 사람한테는 얘기도 잘 나눠요 또. 다 그러진 않으니까 아닌데 저는 이런 말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새로운 것을 시작을 잘한다.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성향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는 남이 하는 거 따라하기 싫고 내가 주변에서 따르는 사람도 있다. 이거 아까 처음에 했던 내용하고 좀 반복되니까 조금 한 번 더 복습한다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불의 의행이 없는 간목사주는 사주에 4월에 겨울에 태어난 갑자 일주의 오행 그리고 사주에 물만 있고 금만 있다. 만약에 경자월 그 다음에 경신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불의 오행이 하나도 천간에 없다면은 이분의 성격은 자존심 세고 내성적인 면이 강하고 차갑게 보이고 사람이 좋고 싫음이 되게 분명해요. 갑이 하나가 있는데 금, 도끼, 쇠로 자기를 끊어내는 어떤 성격, 방어형의 성격이 나타나서 그래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내가 약간 불편한 게 싫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내가 이용당하는 느낌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자꾸 하는 일이 안 풀렸거나 나를 이용한다는 느낌이 들거나 그러면 더 움츠려져요. 특히 겨울에 소나무는 외롭고 태양을 못 받기 때문에 가감하게 내 성향을 가진 능력을 다 발휘를 못해서 좀 안타까워요. 근데 갑오일주다. 뭐 예를 들면 사주에 4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사주가 워낙 또 밝고 천간에 뭐 병신시라 예를 들면 각기합토에 변신시가 나올 수 있나? 잠깐만요. 각기합토에 토고서 임신시밖에 안 나오네요. 아하, 불이 없는 오행밖에 잘 여기에는 임신시가 나오고 일단은 화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표현 잘하고 반대로 자기 에너지를 잘 발현하고 말도 잘하고 입담도 좋고 반대로 이렇게 성격이 바뀐다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요일과는 공통적으로 또 상승은 좀 뭘 하며 운을 타면은 또 그만해지는 게 있어요. 브레이크를 걸 때 그래야 되는데 주식을 했을 때 뭐 땄다면은 될 것 같다라는 자기 에너지가 있어서 절제심이 좀 필요해요. 목표가 그거 필요하고 그리고 영적인 기질이 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신앙재앙의 어떤 사주를 갖고 있다. 사주가 갑의 사주가 뿌리를 가진 달에 태어났거나 그러면 인묘 달에 태어나면서
인성이라는 어떤 물의 오행도 있으면 사주가 강하죠. 그러면 갑진 일주다 또 약간의 사주가 강하면서 제도 있으면은 용과 기질이 있어요. 천간에 근데 비견이란 글자가 없어야지만 이건 가능해요. 오로지 자기가 혼자 갑이란 글자가 천상에 천상이라네. 천간에 하늘에 하나만 있어야 요거는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인을 배려하는 넓은 마음도 있으면서도 속이 좁으려면 한없이 좁을 수 있어요. 갑이 약간은 주변에 경검이라는 도끼를 많이 경검이 뭐 자기를 극한 오행을 만났거나 갑이 기하고 합을 하게 되면은 갑이 기에 묶이면은 갑의 성격이 묶였면은 운에서 풀어주는 해 갑이나 기가 올 때 이 성격이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살았지? 웅절했지? 속이 왜 좁았지? 이 글자가 들어올 때 또 풀려요. 내가 갑의 성격이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사주를 볼 때 어떤 글자가 붙느냐에 따라서 유연성을 많이 발휘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다. 사주에 화가 있고 재성이 있으면은 이해하는 부족한 면은 별로 없습니다. 관살이 많으면은 이해하는 어떤 감정이 조금 예민해서 자기가 상처받으면 이해심이 부족할 수 있어요. 사주가 되게 약하면 사투리가 나오네 또. 어, 나무가 부러지면 일어나기 싫어요. 소나무가 한번 태풍을 맞아서 쓰러져 봐요. 일어나기 어려워요. 또 갑사주가 한번 이혼을 하시면은 만약에 갑신일주가 배우자 궁이 만약에 두 개예요. 신시에 태어났어요. 인목을 지면서 신시라고 하네요. 호랑이인, 배우자 궁의 인신주, 인유원진, 그리고 사주의 대운에서 한 번 더 충하는 운을 만나면은 갑목이 부러질 수는 있거든요. 주변에 지원군이 없을 때, 그럴 때 자꾸, 다음에 결혼 생활이 쉽진 않아요. 그래서 돈이라는 어떤 글자에, 돈을 많이 버시는 걸 더 추천할게요. 갑사주들은 한번 이혼에 실패라면 다음 결혼 생활에 시작이 쉽지 않아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던 그 감정을 너무 기억하고 있거나, 자존심도 너무 세서 그럴 수도 있어요. 천진난만한 성격도 있다. 아이와 같이 천진난만한 성격이 있다. 유머러스하고 듣기도 잘하고 가끔 이런 성격은 화가 좀 많아야 됩니다. 정간에 뭐 정화라든지 갑일주가 반대로 정화가 없고 병화가 있으면서 사화, 오화가 있으면은 밝은 분들 참 많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사주에서 목이 약한 사주의 특징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뤄볼게요. 제가 조금 사주에 불이 많아서 좀 말이 좀 빠르기도 해요. 그리고 이 불이라는 글자가 온전하게만 있으면 되는데 좌우축이라는 글자가 있어서 항상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이걸 하면 또 다른 게 또 생각나고 다른 걸 또 더 가르쳐 줘야 되나 드려야 되나 그 생각 때문에 좀 오지랖이 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천사님들이 사주 무료 배우기 무료가 아니지 저는 사주 기초 배우기를 잘할 수 있을지 도움이 많이 되려고 저도 많이 노력은 하고 있다는 거 우리 천사님들이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또 다음 영상도 조금 더 나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다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